이가 죽은 여전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마왕이 그녀를 죽인 후 오히려 자신의 피로 그녀를 부활시키고 강제로 그녀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요구하며 그 목적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수유하기 위해서였다. 父を出せ。父を出せ。 그러나 마왕은 실망했다. 렐리시아는 여전히 처녀라 전혀 젖이 나올 수 없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렐리시아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이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당하고 심지어 한 마왕에게 모욕당하기까지 했다. 차라리 다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엘리시아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가 아직 마왕의 피를 간직하고 있는 한 절대로 죽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존엄한 마왕이 도대체 왜 인간 아기를 기르고 있는지는 다시 반나절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3명이 선택받은 용사들이 마왕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중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결국 모두 차가운 시체가 되었다. 인간들이 왜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마왕은 직접 하이든 왕국의 수도에 나타났다. 이곳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리고 용사를 파견한 왕에게 질문했다. 왕이 듣기 힘든 대답을 했을 때 마왕은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렸다. 그는 돌아가서 군대를 조직할 생각이다. 대륙의 모든 인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때 잔해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인간이 그에게 이 아이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록 그가 자신이 인족을 멸망시키려는 마왕임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구호 요청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왕은 이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인족은 다른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로 보였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 이것은 성인이나 아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 아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고 싶다면 지금 나에게 그것을 증명해보라. 그러나 남자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 마왕에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이 아이가 언젠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이 말을 한 직후 남자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마왕은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촉수를 내밀었다. 아이를 자신의 앞에 들어올렸다. 何の説得力もないが、人の成長など、我から見れば一瞬。ならば、証明してみせよ。 이렇게 마왕은 아이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갔다. 하지만 인간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몰랐다. 아이가 무사히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전에 죽인 여자 용사가 생각났다. 마왕은 자신의 혈액으로 그녀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엘리시아에게 아이에게 수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현재 마왕은 엘리시아가 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아이의 배를 어떻게 채워줄지 물었다. 엘리시아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러고는 마왕에게 유모를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모를 찾으려면 돈으로 거래해야 했다. 마침 이 산에는 풍부한 마력석이 있었다. 조그만 마석으로 엄청난 돈을 바꿀 수 있다. 마왕은 이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왕은 골짜기를 떠나 유모를 고용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엘리시아는 마왕을 불러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엘리시아는 이 모습으로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대한 몸으로 나가면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 일을 자신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마왕은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다. 아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 세계로 가기 위해 다른 형태로 변신하기로 결정했다. 마왕은 자신이 그림자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형태는 원래 이 아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돌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필요하다. 자신은 크레인이라고 하고 아이는 루나라고 이름을 지은 후 그는 엘리시아와 함께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엘리시아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크레인은 계속 잔소리를 했다. 그녀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아이를 깨끗이 씻게 될 때까지 크레인은 그녀에게 루나의 포대를 씻으라고 했다. 바로 이 행동이 엘리시아가 포대에 하이든 왕실의 문장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했다. 이 휘장은 왕실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루나가 사실 왕실 혈통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크레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아이를 우연히 주운 것일 뿐이다. 동시에 그는 루나를 기르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피할 수 없는 혈통의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 ならば我がこやつを王にしよう。王のそばにつき、文字通り影から支えていく。 그 후 두 사람은 계속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시아는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크레인이 루나에게 가진 비정상적인 집착을 바탕으로 그녀는 만약 루나가 죽임을 당한다면 엘리시아는 마왕이 정말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반드시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것이 그녀가 용사로서 마지막으로 맡은 사명이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크레인의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몽둥이로 마왕의 머리를 때렸다. 그것은 산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렐리시아는 도적들이 죽음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黙れ 2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마물, 아기를 위해 유물을 찾기 위해 인간의 형태로 변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산적의 구타 아래에서 마왕은 한 번의 공격도 버티지 못했다. 현장에서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세 사람이 납치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했다. どうやら我らは捕まったようだぞ。 렐리시아는 서둘러 그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크레이는 인간의 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왜 도망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 그는 현재의 신분을 인간으로 자처했다. 그래서 루나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정체를 숨길 것이다. 그리고 차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렐리시아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다. 렐리시아는 주변 상황을 살펴본 후 그에게 말했다. 산적들은 아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누에상에게 팔려고 했던 것 같다. 그들은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비열한 수법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예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렐리시아는 작은 집으로 끌려갔다. 크레이는 옆에 여성과 어린이 구역으로 배치되었다. 그가 손에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여자는 뒤에 있는 네르에게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납치된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다른 한편에서 렐리시아가 두목의 앞에 끌려왔다.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두목은 정말로 마물을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마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서부에서 온 상계 거인이다. 그 뒤 두목은 한 주머니에 마광석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이전에 엘리시아에게서 발견된 물건이다. 두목은 이 마광석이 오직 마물왕의 영지에서만 채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은 마왕을 처치하러 가는 13명의 용사에게 은총을 내렸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여성이다. 브록은 엘리시아가 그 여전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허리에서 짧은 칼을 꺼냈다. 칼날 끝이 약간 붉게 물들었다. 명백히 마력석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물건의 제작 방법은 하이덴 왕가만 알고 있다. 붉은색이 더 뚜렷할수록 순도가 높다. 그것으로 제작된 무기. 사용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브록이 손에 쥔 것은 분명 위조품이다. 그러나 지금 하이덴 왕가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 물건의 가치는 아마 계속해서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작수를 줄여서 무기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는 동시에 용사들의 지보에도 눈독을 들였다. 죽은 용사들은 분명 최고의 목표였다. というわけだ。こんな勇者、司法はどうした？ 렐리시아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브록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 여자가 자신 손에 있는 한 그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있었다. 그는 2명의 부하에게 지시했다. 렐리시아의 육체를 고문하여 그녀가 12명의 전사가 전사한 장소를 밝히도록 했다. 다른 한편 크레인의 처지는 다소 미묘했다. 그는 조리사로 일하게 되었다. 산적들은 여자를 포옹하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루나는 이미 네르의 젖을 빨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술이 다 떨어졌다고 외쳤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났다. 산적들에게 술을 재빨리 가져다 주었다. 크레인도 곧 이를 받았다. 산적들이 그에게 고기를 가져오라고 외쳤다. 그는 순순히 산적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감정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듯 보였다. 이때 네르가 술을 안고 들어왔다. 그러나 산적에게 일부러 발에 걸려 넘어졌다. 술은 모두 땅에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산적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성희롱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 몇 명의 산적들이 만족한 듯 떠났다. 이때 네르는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하지만 아기를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나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방금 2명의 산적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곧 혈담을 토했다. 결국 땅에 쓰러져 죽었다. 크레인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다. 그리고 네르가 막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크레인은 루나를 그녀에게 맡겨 먹였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질문을 할 준비를 했다. 네르는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까마귀라는 산적 집단에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 엄마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항상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납치당해 노예가 되었다. 존재의 의미는 산적들의 오락거리가 되는 것이다. 엄마는 12살 이후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네르는 엄마가 도망쳤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신은 산적들의 폭행 대상이 되었다. 이가 부서져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한쪽 귀로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된 후에야 나는 깨달았다. 사실 예전에는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다. 이후 네르는 가축 같은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카루메가 오고 나서 조금 좋아졌다. 네르는 지금까지 카루메와 함께했다. 비록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용도는 수요뿐이지만 네르도 이미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크레이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만이 모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르에게 아이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네르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고통스러워졌다. いません。死産でした。 그 당시 네르는 아이를 낳기 위해 힘을 다 쏟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다.
이는 그녀를 얼음 동굴에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심지어 자신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느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다른 세계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몸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태어난 지 반년 된 아기였다. 그 아기가 힘내는 모습을 보니 네르는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고. 그 후 네르는 2번 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모두 무사하지 못하고 전부 사산이었다. 크레이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네르를 루나의 유모로 고용하기로 했다. 答えを聞こうレル。ルナの乳母となり我と共にここを出るか。ここに残りクズと呼ばれる者たちのはけ口として生涯を終えるか。 네르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그녀는 초대를 거절했다. 그녀는 여기 있는 노예들은 결코 떠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엘리시아가 마광석 동굴에 끌려갔다. 다리 아래는 깊고 보이지 않는 호수였다. 어떤 위기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 엘리시아는 갑자기 주목했다. 호숫가에 누군가가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남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것을 찾기만 하면 그와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마물이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 남자를 한 입에 찢어버렸다. 이 마물의 이름은 알벤시스이다. 300년 전 이들이 홍수에 따라 나타났다. 그로 인해 광산이 전부 버려지게 되었다. 당시에 용사 코도발이 처치하러 왔지만 영원히 여기서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전설의 검도 호수 밑에 잠기게 되었다. 아마 산적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 지보일 것이다. 엘리시아는 산적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동에 매우 분노했다. 산적들이 다시 그녀에게 전진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흰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앞쪽에서 불쑥 뛰어나왔다. 그는 손에 든 단검으로 엘리시아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하지만 산적들이 예상치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엘리시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깨뼈를 꺾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수갑으로 앞으로 3개 내리쳤다. 그 후 그녀는 목숨을 걸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도둑을 안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3화 네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소녀였다. 그녀는 그저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고 무심코 한마디 했을 뿐이다. 지나가던 두목이 듣게 되었다. 그렇게 잔인하게 마술에게 주었다. 네르 어릴 때부터 산적굴에서 자랐다. 바깥 세상에 가본 적이 없다. 마왕이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친한 언니 카르메에게 이 일을 전했다. 예상치 못하게 언니가 듣고는 넬에게 한 대 때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지나가던 두목에게 들렸다. 두목이 나타났을 때 카르메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 후 두목이 네를 불렀다. 언니가 막으려 할 때 두목의 매서운 눈빛이 보였다. 불쌍한 네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다. 마왕이 아기를 데리고 올 때 카르메의 이상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왕의 한 눈빛에 카르메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와 동시에 두목은 네를 데리고 지하 동굴로 향했다. 음침하고 기괴한 분위기와 길가에 있는 뼈들이 어우러졌다. 겁에 질린 네르 여기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꺼진 등불이 다시 켜지면서 넬의 뒤에 거대한 짐승이 서 있었다. 넬의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두목에게는 분명히 배신으로 보였다. 두목의 명령과 함께 짐승은 피투성이 입을 벌리고 네르 먹으려 했다. あの時あの手を取ってさえいたら私は今とは違う何かをつかめたかも。 불쌍한 그 소녀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 마왕의 기세를 느끼며 방금 배불리 먹은 짐승이 흠칫 놀랐다. 놀란 나머지 방금 먹었던 넬에게 원하였다. 그러나 넬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마왕은 그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판단했다. 아기를 그녀의 곁에 놓았다. 네르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오직 아이들뿐이다. 비록 처음 만났지만 네르는 누나에게 정말 잘해주었다. 그리고 그림자를 조종하여 그들을 밖으로 보냈다. 마왕은 그림자를 조종하여 그들을 밖으로 보냈다. 그가 돌아섰을 때 넬이 이미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왕이 사용한 마법이라고 확신했다. 마왕은 같은 종족을 가둔 남자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마왕이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자 두목은 자신이 조제한 약재를 꺼내 보였다. 그는 이 특별한 약재를 통해 마수를 조종하고 있었다. 약재가 퍼지면서 원래 겁에 질렸던 마수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마왕에게 습격을 감행했다. 마왕 역시 약효의 영향을 받았다. 움직임이 둔해지다. 거대한 짐승에게 한 방에 맞고 날아가다. 그 사이에 엘리시아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진 후에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며 이미 죽어버린 줄 알았다. 다음 순간 그녀의 온몸에 피가 응고되어 작은 마왕이 되었다. 마왕은 엘리시아에게 그의 피가 남아있는 한 엘리시아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활의 조건으로 엘리시아는 넬이 그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마왕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엘리시아는 마왕의 현재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예는 이들 산적들에게 반항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엘리시아는 마왕에게 이 악랄한 산적들을 처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마왕은 자신이 나서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임무를 엘리시아에게 맡겼다.
이어서 마왕은 강제로 엘리시아의 몸에 피를 주입했다. 마혈이 돌아오면서 엘리시아의 몸도 따라서 회복되었다. おいどうなってんだなんか 이때 산적들도 그녀의 이상을 발견했다. 산적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엘리시아의 무시무시한 자가 회복 능력 때문에 이기기 어려웠다. 엘리시아의 무서운 전투력은 산적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적합한 무기가 부족했다. 그때 그녀는 호수에서 전설의 용사의 검인 폭포의 검을 떠올렸다. 비록 물속에는 많은 마수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죽지 않는 몸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엘리시아는 공격을 포기했다. 그리고 호숫가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산적들도 그녀를 뒤쫓았다. 예상치 못한 순간 엘리시아는 다음 초의 밧줄을 끊었다. 餌の時間だ水星魔獣 수십 명의 산적들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수의 주의를 이용해 산적들에게 끌려갔다. 나무통에 쭈그리고 앉아 물속에서 폭포를 자르는 것을 찾다.